국가 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진아연입니다. 자,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또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년 후 노후 걱정이 많은 우리 장년층 분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이요, 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또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국가 자격증은요, 정보 처리 기능사입니다. 자격증 살펴보기 전에 도움 주실 우리 두 전문가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 살펴볼 자격증은요, 정보 처리 기능사인데요. 자, 먼저 교수님, 정보 처리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정보 처리 분야는 크게 본다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위한 자격입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될 수 있고,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가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 자격 분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위한 자격증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위원님,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정보 처리 기능사는 네. 학력이나 경력에 따른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응시 자격을 갖추어서 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천재소년 송유근 군, 네. 그분이 아직도 정보 처리 기능사의 최연소 자격, 제가 알기로는 만 5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정보 처리 기능사 자격증은 나이 제한, 그리고 뭐 학력 제한이라든지 좀 지원 자격 제한이 좀 까다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요, 좀 지나가다가도 많이 들었는데 정보 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자격증만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입직을 하기 위한 단계에서 네. 이 자격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국가기술 자격 제도 자체가 어떤 숙련된 기술자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보다는 네.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요건을 가지고 저희가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좀 취득을 해야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뭐 취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사실상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네. 그 이상의 능력이 좀 있으면 좀 더 취업이 잘 되겠지만 네. 이 자격증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입직하기가 좀 사실상 힘든 구조는 분명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분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첫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단계, 네. 첫 예. 계단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보 처리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응시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정보 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보 처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분당에 위치한 통합솔루션 개발 회사인 D2 이노베이션입니다. 이곳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과 창의적인 디자인 역량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상황도에 들어가는 엔진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종 업무의 전산화로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컴퓨터 산업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보 처리 분야는 일자리 수요나 전망이 우수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 처리 자격증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딩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 분야는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영역에서 정보 처리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의 운용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사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절차적으로라든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단계적이라든지 절차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고 방식이 필요한데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큰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지만 지금 막상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도움도 많이 되고 꼭 필요한 그런 자격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한 인재들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정보 처리 기능사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시험 정보와 안내 지금 만나보시죠.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진행되는데요. 필기 시험은 전자계산기 일반, 패키지 활용, PC 운영체제, 정보통신 일반 4과목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60분간 이뤄집니다. 실기시험은 정보처리 실무로 필답형 120분 동안 이뤄집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실기시험이 동일하며 100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기시험의 첫 번째 항목이죠. 전자계산기 일반입니다. 전자계산기 일반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암기 과목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네.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죠. 이해가 없이 그냥 암기만 하면 네. 쉽게 까먹잖아요. 네.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고 컴퓨터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논리회로는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를 선이해 후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출문제만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해 없이 암기만 한다든지 그러면 그 문제 유형이 바뀌었을 때 네. 제대로 답을 못 하는 거죠. 그 학원 온라인 학원이라서 네. 기출 문제를 그대로 외우는 방식은 지향해야 될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뭐 네. 덧붙여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컴퓨터 구조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 어려울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컴퓨터 구조라는 게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수 체계를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도 있어요. 컴퓨터가 숫자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입출력 장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컴퓨터는 숫자나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고 네. 어떻게 연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략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실상 문제를 풀기 힘든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계산 문제도 많고요. 네. 이런 계산 문제에 따른 뭐 원리 그리고 공식 이런 것들을 알지 않고서 그대로 이제 뭐 나왔던 문제라고 해서 그대로 문제와 답만 암기를 하는 방법 결코 옳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기 시험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한다는 이 첫 번째 항목 전자계산기 일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살펴봤는데요. 무조건 암기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패키지 활용인데요. 패키지 활용은 어떤 과목인가요? 그 패키지 활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묻는 과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글 그런 거죠.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PPT, 네.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엑셀, 표 계산하는 거 그런 거를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 과목에서 좀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끊임없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연습이요? 예, 시간을 투자해서 네. 엑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 PPT를 만들어 본다,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도 많이 쳐본다. 많이 치게 되면 오타 그런 게 줄어들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게 시간을 세이빙하고 그게 그 명령어를 외운다든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아무래도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치 실기 시험처럼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운영 체제인데요. PC 운영 체제는 어떤 과목이죠? 말 그대로 PC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그리고 옛날에 들었던 도스 같은 네. 거 그거에 관한 내용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스를 왜 배울까? 다 네. 지금 PC에는 윈도우만 깔려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메인 컴퓨터라든지 큰 대형 컴퓨터에서 명령어는 도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윈도우도 역시 도스의 명령어를 그냥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도스 명령어를 외운다든지 그리고 운영체제의 이론 같은 거 멀티 프로세싱이 뭐다 멀티 프로그래밍이 뭐다 그런 내용들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이 어떻게 그 PC랑 동작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번째 항목까지 살펴봤는데 마지막 네 번째 필기시험 항목입니다. 정보통신 일반인데요. 정보통신 일반은 어떤 과목인가요? 정보통신 일반도 아마 전자계산기 일반 다음으로 과락이 많은 과목입니다. 이 부분도 암기가 예,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통신이라는 것은 규약이거든요. 네. 규약이라는 건 약속인 겁니다. 약속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타잔을 보면 그러면 그 코끼리가 오고 그러면 치타가 오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처럼 규약을 외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계산기 일반하고 컴퓨터 네. 통신은 좀 하드웨어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PC 운영 체제나 패키지 활용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정보 처리 기능사라는 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을 시험 보는데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좀 어려워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암기에 치중하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좋겠네요. 원리를 이해하고 역시 규약 약속이니까 네. 암기를 해야 되죠. 네, 원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기도 분명히 같이 예, 해야 된다. 들어가 네. 있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암기 과목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왜 이 암기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냐면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그 원어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토콜, 뭐 TCP/IP라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X.EO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통신 쪽에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 네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 접하시는 수험자들은 굉장히 익숙치 않으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 이런 것들이죠. 예. 네. 자, 이렇게 1차 시험 필기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살펴봤는데요. 2차 실기 시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실기 시험 위원님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는지 좀 팁을 좀 알려주세요. 예. 첫 번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것은 사실상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는 형태의 시뮬레이션된 그런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미완성된 완성되지 않은 순서도가 제시가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이 순서도가 가장 적합한 로직으로 연계돼서 구현될 수 있도록 말이 좀 어렵죠. 네. 그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 가장 기억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실행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우리가 이제 가장 적합한 로직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알고리즘이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100점 만점에 그 한 문제가 50점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상 암기가 통하지를 않아요. 왜? 한번 문제가 나갔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다른 예,
이번 시험에는 이 부분이 완성이 됐지만 다음 시험에는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절대 암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로직을 자기가 어떻게 이 로직이 이렇게 구현이 되는지 처리 조건을 딱 보고 그 로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네. 답을 절대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런 답만 소위 말해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네. 시험을 보러 가셨다가는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네. 역시 실기 시험인 만큼 그 로직을 계속해서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네, 그러면 좀 쓰는데도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영역이 뭐 흔히 말하는 우리 MC 분도 접해 보셨겠지만 뭐 빅데이터의 시대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갈 네. 수가 있는데 그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용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런 전반에 관한 어떤 실무적인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축, 조회,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 지리 언어가 있습니다. 네. Structured Query Language에서 SQL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SQL 전반에 관한 그런 것들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고 조회하고 그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그런 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또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세 번째 영역은 이제 전산 영어 부분입니다. 아니 컴퓨터 시험인데 왜 영어가 이렇게 그러게요. 사람을 괴롭힐까요?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정확하신데요. 이 컴퓨터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실상 수익품의 집합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한글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한 중학교 한 3학년, 그다음에 네. 고등학생 정도의 초급 정도 영어 독해 실력이 있다면 능히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은 전산 실무기 때문에 이런 실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학습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신기술 동향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신기술 동향은 사실상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중에서도 신기술 동향 그러면은 새로 이제 나오는 그런 기술들 네. 이런 것들인데요. 보통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참 그냥 배점도 그리 크지가 않아요. 한 10점에서 20점 정도니까 이 부분을 아예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결과를 받아보면요. 네. 한 5문제 내지 6문제 출제가 되면 0점이 수두룩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신기술이라는 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있는 것도 이렇게 많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 신기술까지 외우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신기술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대중매체, 네.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되는 네. 그런 뭐 장비들, 컴퓨터 관련되는 뭐 기술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정보 보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지 그쵸. 않습니까? 네. 뭐 일례로 뭐 어떤 뭐 해킹을 뭐 시도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요새 나오는 뭐 그런 보안적인 이슈들 이런 부분들은 신문 지면, 방송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IT 관련 전문 잡지라든지 전문 신문 같은 거를 참고로 하면 네.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반 신문보다는 그런 데서 조금 더 깊게 나오고 또 아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 문제를 출제할 때도 신기술 동향이라는 게 그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기와 또 실기 시험에 대해서 과목별로 좀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자, 교수님, 전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 좀 알려주세요. 그냥 끊임없이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네. 실질적으로 정보 처리 기능사라는 게 수준을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자만을 하거나 자기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합격률이
50%라는 얘기는 2명 중에 1명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다음에 또 관심 있게 지난번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주의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 과목과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응시자분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자격증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궁금증 많으신 분들은요,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주변에서 정보처리 종목 시험을 볼 때 일주일 공부하고 붙었다, 또 3일 공부하고 붙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과연 사실일까요?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3일 공부하고 붙는 게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것은 큰 오해다.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위 이제 인터넷 카페라든지 블로그 그리고 이제 뭐 사설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정보 처리 뭐 일주일 공부하면 됩니다. 뭐 일주일 만에 정복할 수 있습니다. 뭐 3일 처리 기사입니다. 또는 뭐 당일 처리 기사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까 MC분 말씀하셨지만 네. 굉장히 공부를 꾸준히 해오고 계셨거나 아니면 이 현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의 한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 지금 할 것도 많은데 남들 뭐 3일 만에 붙는다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이제 긴장을 놔버리게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죠. 네. 벼락치기를 준비하시다가 떨어지는 경우를 부단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예, 그런 분도 있구나. 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전공하셨던 분들 내지는 꾸준히 공부해 오셨던 분들이겠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고 네. 본인 스케줄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예,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뜬 소문은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3일 정도 공부하고 붙었다, 뭐 일주일 정도 공부하고 붙었다 이런 소문 믿으시고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꼭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격증 고민 상담소에서는요,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요,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에 또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네, 성공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요, 정보 처리 기능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정보 처리 기능사를 취득하고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IT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등으로 크게 세 분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분야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고요. 개발을 보조하는 거겠죠. 네. 정보 처리 기능사를 취득하고 실제 현업에 종사하게 될 때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원님, 그리고 정보 처리 기능사의 경우에는요, NCS 기반으로 좀 시험의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기존의 시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40개의 답 항보기를 제시하고 가장 적합한 한 개의 답안을 선택해서 OMR 카드에 마킹을 하는 일종의 객관식 형태의 시험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2016년 10월 시행되는 시험부터는 요 40개의 답항 보기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OMR 카드라는 것이 이제 폐지가 되고 시험지에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답을 직접 기재하는 그런 일종의 주관식 형태의 실기시험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알고 있냐라는 초점보다는 나는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됩니다. 네. 이는
이제 실무에서 일어나는 더 이제 실무 중심의 영역으로 좀 더 개편이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 뭐 용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이제 쓰이는 그런 실무 명령어들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용어 이런 것들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출제 기준 개정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부터는 실기 시험에서 약간의 출제 기준의 변화가 또 있습니다. 네. NCS 기반으로 역시 개편이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학습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NCS 기반으로 좀 변화된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좀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 방송을 보고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교수님, 취업에 대한 전망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밝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분야가 컴퓨터에 의해서 변화될 거라고 보니까 네. 컴퓨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격증이라는 게 정보처리 기능사니까 이 자격증을 갖고 미래에 변화하는 사회, 컴퓨터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자기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 처리 기능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좋은 정보 두 분께서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자포자기 은둔족이 늘어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실업률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취업을 위한 노력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맞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도요. 국가 자격증 취득의 명쾌한 가이드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